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는 이제 6.25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죠. 1950년대 써주세요. 6.25 전쟁 직후.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소설들이랑 시는 다 좀 전쟁의 아픔을 말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전쟁 체험을 형상화한다든가요. 아니면은 이제 50년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독립국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실에 참여하자는 현실 참여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지적 서정시라고 되어 있는데 주지적이라는 뜻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밑줄 긋고 뜻 써주세요. 주지적이라는 건요. 이성을 중심으로 쓴다는 거예요. 즉 감정을 완전 배제해버리고 좀 이성적이고 지적인 느낌이 들게 그런 시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주지적인 서정시 그 당시 이제 서구 시들의 그런 서구적인 시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들이죠. 이런 것들도 대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변혁 의지를 갖다가 표현한다든가 순수서정, 낭만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요. 7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실 참여시가 좀 많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이때가 독재 정권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중을 갖다가 계몽시키고 그리고 좀 그런 운동권 사람들의 시들도 많이 이제 참여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시를.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시 개관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시 본격적인 진짜 시들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봅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를 보시면요. 딱 봐도 이게 언제적 시인 것 같아요? 빼앗긴 들. 뭐가 빼앗겼을까요? 들이라는 거는 국토를 의미하잖아요. 일제강점기 시겠죠? 1910년대 시예요. 이상화가 쓴 것인데요. 이상화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는 굉장히 막 좀 추상적인 시들을 많이 썼어요. 막 미지의 너를 갖다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 인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막 좀 되게 추상적이고 막 난해한 시들을 막 썼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후기로 가게 되면서는 이렇게 좀 현실 참여적이고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시들을 쓰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빼앗겨버렸어. 지금 남의 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들을 빼앗겨버리니까 우리의 영혼인 봄까지 빼앗길 것 같아. 라고 걱정하는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리창을 보시면요. 정지용의 시인데요. 정지용은 순수 서정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20년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3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제 탄압이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순수 서정시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죠? 이게 그럴 때 쓴 시인데요. 이 시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시예요. 모든 교과서에 거의 다 실려 있죠. 그래서 유리창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이제 죽었을 때, 아기였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폐혈관이 찢어졌다는 걸로 봐서 아이가 폐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아이가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라고 딱 한탄을 하면서 감탄사로 종결어미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 정지용 시인의 시가 봤고요. 여기 전부 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들은 대충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되게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시들이거든요. 바다와 나비 보시면요. 이거 역시 모더니즘적이고요. 그리고 순수시예요. 순수시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순수하게 시적인 효과만 생각했지 이념적이고 뭔가 생각을 주입하고 교훈을 주려고 이런 게 전혀 배제된 시를 갖다가 순수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순수시가 굉장히 대두할 무렵에 쓰였던 시고요. 이미지즘 시인데요. 네, 이미지즘 시라는 것은요. 마치 시를 갖다가 눈앞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정말 생생하게 색깔도 막 넣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상상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쓴 시를 갖다가 이미지즘 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색채 시들이 색채어들이 많이 나타나죠? 어디 있어요? 보면은 흰 그리고 청색 무밭 또 여기 있죠. 새파란 보면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굉장히 청색 바다가 쫙 있고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새파란 초생달이 하나 쫙 걸려 있고요.
거기를 갖다가 흰 나비가 날아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지즘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바는 청무밭이라는 거대한 근대 세계에 아주 흰 나비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지식인들이 뛰어들었다가 거기 좌절을 맛보고서는 그냥 지쳐가지고서는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뜻으로 이제 쓴 시고요. 그래서 이미지즘이라는 것을 갖다가 핵심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요, 우리 생명파 얘기를 했었죠. 그 청록파와 생명파가 1940년대 굉장히 대두됐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파라는 건요, 그 생명 의식을 갖다가 아주 강렬하고 독특하게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를 갖다 다 분출하면서 쓴 시들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문둥이가 천형을 받으면서도 살고 싶다고 막 욕망하는 시라든가 아니면 두 남녀가 굉장히 성애의 욕구로 완전히 가득 차갖고서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이렇게만 있는 사랑하는 그런 얘기라든가 뭐 좀 굉장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생명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생명파들의 시입니다.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치환인데요. 유치환 시인의 이것은 이름부터가 생명의 서죠. 이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사막에 가고 뜨거운 사막에 가가지고서는 생명의 본원적인 그런 의지를 갖다 느끼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예요. 만약 당신이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다면 사막으로 가세요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 가게 되면은 엄청난 태양이 불사신같이 장렬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사멸하는 모래 속에 사멸하는 아주 영원한 세월 속에 아주 허전한 정막 속에 거기서 당신의 방황하는 영혼이 열사의 끝을 가게 됩니다. 이런 식의 시를 갖다가 쓰면서 생명의 본원적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쓴 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생명파의 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아까 전에 배웠던 현대시 개관이랑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요. 40년대 생명파는 거기 옆에 있는 미음 있죠? 한국 현대식의 장풍가면서 미음 생명의 서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순수 서정시 이것은 한국 현대식에서 뭐랑 연결되겠어요? 네, 그렇죠. 바다와 나비 디귿 부분이랑 같이 연결되겠죠? 연결시켜주세요. 바다와 나비와 그리고 순수 서정시가 연결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보면요. 이번 시인에게 있어서 현실과 자연 보면 이상화에 대해서 나오죠. 이상화가 처음에는요, 외향적이고 좀 현실 삶의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식민지 시대의 작가로서 시대적, 사회적 책임 강조 이런 것들 시를 갖다 쓰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부분, 식민지 시대의 작가로서 그 부분이랑 그리고 빼앗긴 대로 보면 오는가 기억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들도 한번 다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요. 와사등이라는 시가 보이실 거예요. 비읍의 와사등, 김광준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대인의 고독감과 불안의식에 대해서 쓴 시예요. 그 도시의 굉장히 적막한 풍경을 갖다 보여주면서 현대인의 고독한 심정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다 옆에다 써주세요. 이 시가 바로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거든요. 모더니즘 하면은 와사등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시적 표현 기법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미상관에서 수는 뭘까요? 네, 머리 숫자죠. 그리고 미는 꼬리 미자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시에 있어서 맨 첫 번째 문장이랑 그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문장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똑같거나 이런 걸 갖다가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시를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이런 중요한 표현 기법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시를 갖다가 한번 다 살펴봤어요. 다음으로 이제 현대소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